비율인데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식상할 텐데 그래도 요거는 알아놓으세요. 이게 근과 대수와의 관계부터 이어지는 얘기라서 자 일단 3차함수를 아주 예쁜 3차함수 원점 대칭인 ax 세제곱에 bx 얘를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특징이 이제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볼게. 극대점을 지나가는 애를 y는 t라고 해. 이 점을 그냥 특별히 음수니까 이거 알파라고 잡아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근과 대소의 관계에서 여기 근이 이제 요 근이 금방 이제 쉽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근이 지금 요 두 개의 방정식으로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가 세 개 근이야. 근데 이 세 개의 근 합이 보면은 2차식이 없어서 그냥 0이 되죠. 0. 그래서 네모가 2알파가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 상황이. 여기가 2알파가 돼. 그러면 이제 3차함수 대칭성 때문에 요 밑에다가 마이너스 t를 거는 순간에 여기랑 여기에 길이비도 이렇게 길이비도 1대2 여기도 1대2 1대2 이렇게 돼요. 그럼 여전히 3차함수 대칭성 때문에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게 드디어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고 있던 3차함수 비율이라고 하는 등간격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확장을 하시면 이제 일반적인 접선과 그 다음에 또 접선 평행한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 만나는 점이 4개 그 다음에 변곡점까지 쳐서 얘를 x축의 수직 직선을 그으면 이 길이가 전부 다 등간격이 돼요. 비율이 1대2 여기도 2대1 그럼 이걸 이제 조금 더 일반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거는 증명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5월 달이었나? 5월 모의고사에서 정적분 관련해서 요 성질을 쓰면은 좀 간단하게 풀리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오래된 내용이야.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셨고 그때도 이런 문제 나온다 막 이제 그랬었고 근데 뭐 정작 그때는 안 나오고 한 20년 지난 지금에서야 이 3차함수 비율이랑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어. 자 여기에 근이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애가 근이 n개 x 빼기 베타라고 하는 애 근이 n개 근이 딱 두 개인 상황에서만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위치예요. 얘랑 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점의 위치가 이 m과 n을 따라 이게 m 대 n에 대한 내분 공식 지점이 돼. 내분점이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4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봅시다. 4차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근이 3개 걸리잖아. 여기 근이 1개 걸리잖아. 그러면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이 위치가 3대 1의 위치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3차함수도 같은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근이 2개, 여기 근이 1개 만나는 게 2개, 여기 1개 그래서 2대1 지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점 요거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하지. 자, 이렇게 된 기울기랑 같은 애가 2대1 점에서 나오다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아. 이게 이제 뭐 수능이 안 나온다고 이런 이제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에 수능이 급변하면서 이런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이런 어둠의 스킬 같은 거를 웬만하면 수학 문제에 적용 안 시키게 하겠다라고 실제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 비율이나 이런 관계들이 안 나오게끔 하는 문제들로 이제 구성을 진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거든? 근데 쉽지는 않아. 왜냐면 3차함수의 이제 고유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2차함수를 문제를 내잖아? 꼭지점을 안 내? 그럴 수가 없거든? 2차함수를 내는데 축대칭을 안 내? 이럴 수가 없어. 근데 3차함수 문제를 내는데 변곡점하고 관련된 이 성질을 뭐 당연히 넣으면 이 모든 성질들이 예쁘게 딱 떨어지니까 될 수밖에 없거든. 3차함수도 이런 비율 같은 게 안 쓰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익혀놓고 그 다음에 수능에 혹시라도 진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게 정권이 원한다고 이게 수능 문제가 그 방향으로 막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지식인들이 약간 반발하는 경향도 좀 있어서
반항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딱 되지는 않아. 자, 어쨌든 그 비율에 대한 얘기가 22쪽에 있습니다. 몇 개만 연습을 해봅시다. 가볍게 워밍업 해보죠. 자, 53번 한번 봅시다. 아주 쉬워요. 자, 함수, 원점 대칭이지. 일단 함수식이 나오면 함수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일단 뭐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자, 이거 잘 읽어야 돼. 이거 여기서 난독증이 일어나면 안 돼. 마이너스 2가 기준이야. 마이너스 2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a에서 미분계수가 같도록. 보통 이런 거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금요일에 배웠죠. 접선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2가 여기고 이렇게 되면 요 a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게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뭉치로 같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자, 근각계수의 관계를 갑시다. 마이너스 2랑 a는 접해서 a 그래서 공분이야. 얘가 0이 나오면 되겠죠. 2차식이 없어. 2차식. 그러니까 x 세제곱 빼기 4x.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직선이야.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얘네의 근이 마이너스 2랑 a입니다. 3개야.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0 x제곱이잖아. 그래서 근의 합이 0이란 얘기야. 근의 합이 0이란 얘기예요. 이 직선이 뭐가 되든 여기 2차식에 대한 숫자를 건드리지 못한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비율로 한번 가볼게. 자, 이렇게 접했지? 여기까지 이제 보여야 돼. 그러니까 3차 함수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온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접하는 애를 그리면 만나는 점, 접하는 점, 만나는 점, 그리고 변곡점. 여기서 이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A가 1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기하적인 어떤 의미가 좀 진짜 강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추론형 막 이런 거 교수님들이 문제 만드는 방식이 이래요. 일단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쯤에다 점선 하나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기 시작을 해. 거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해놓기를 최초에 어떤 그래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성질 같은 걸 이걸 이용해볼까? 뭐 이러면서 문제를 만들지, 문제를 만들면서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아. 문제 만드는 방식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예쁜 3차 함수로 이제 역대 이제 평가원 수능 문제들은 나와왔어. 자, 어쨌든 이게 비율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쉬운 비율이, 자, 뭘 해볼까? 아니, 그래, 뭐 54번 해봅시다. 풀어보세요. 자, 오늘도 빨리 풀면 3번 달성을 하시면 과제 문제입니다. 오늘 29일이지 벌써. 이제 8월 되는 거야? 답은? 나와서 벌써? 아니, 내가 답지 줬지? 답이 19는 아닌데? 16. 아니, 뭐, 답을 줘갖고, 답지를, 반칙이 좀 있겠구나.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아, 재원이 일단 했으니. 그리고 많이 그려보세요. 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리고 내가 까먹었는데 과제 미적분 듣는 사람 중에 책 안 받은 사람 다 받았어요? 답지까지? 답지를 또 안 준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
자, 이게 함수, 그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값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값, 물론 포함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제 그 표현이 나왔는데, 빼기 표현 있죠, 빼기? 너희들이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해석에 있어서 기본은 x 좌표냐, y 좌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걸 x 좌표로 해석할래? y 좌표의 요소를 해석할래?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요소는 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육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x면은 이제 근인가? 뭐 극대극소를 만드는 x 좌표인가? 뭐 y로 하면은 극대값, 극소값, 뭐 이제 그런 함수값들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다음에 여기서처럼 F5 빼기 F1 이런 게 나오면 얘가 이제 차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제 너희들이 함수를 분석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fx를 그리지. 근데 fx를 보면은 인수분해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잘 안 돼. 그럴 때 이제 f''을 그린단 말이야. 근데 f''조차도 근이 이상하게 나오고 막 이제 갯떡같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f''으로 가서 얘를 그리는 걸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도 차원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라지 F도 있지만 차원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얘네들을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도 이걸 항상 차원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 이게 만약에 그냥 함수값,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하게 함수값 차원이다. 그러면 F5랑 F1이 중요하죠. 근데 얘를 어떻게 도함수 차원으로 가면은 이렇게도 해석은 되지. 이렇게. 그래서 도함수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갖고 계산을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왜냐면 얘가 이제 마지막 미지수 하나를 못 찾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F5에서 F1을 뺀 거는 마지막 상수를 제거하라는 얘기라서 그 상수가 그게 결정이 안 돼요. 이게 함수가 붕 떠 있어서 이렇게 막 평행 이동을 막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상대값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이거를 앞에서 했어요. 얘를 뭔가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관계로 또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차원으로 치면 도함수 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얘를 적분의 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차원을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양쪽으로 얘네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일단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됐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1로 돼 있으니 1에서 극대, 그 다음에 알파에서 극소. 자, 뭐 예쁘게 미리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fx는 f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두 실근을 가지면은 얘 이거나 얘 이렇게 딱 두 개가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되죠. 위치상. 여기가 되니까 여기가 f0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식을 만들 때 여기가 0이고 1이니까 여기에 2가 되고 알파가 3이 된다. 이 비율을 그냥 바로 잡으시면은 이 값을 쉽게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x 여기서 하나 만나고 x 빼기 3의 제곱에서 뭐랑 만나요? f 0이랑 만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가 뭐 미분을 해서 집어넣는 건 좀 오바지. 그냥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이럴 때 쓰이면은 정말 편하죠. 요렇게 딱 한 칸만 알아도 뭐 두 칸이든 뭐 몇 칸이든 나오기만 하면 정보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57번도 뭐 가볍게 해봅시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간편하게 그냥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봅시다. 57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부회전 2,4에서의 적선이 점 마이너스 1,1에서 곡선과 다시 만났는데, 자, 그림을 그립시다. 이제 오른쪽 2,4에서 적선을 만들었더니, 여기서 만들었더니 2,4야. 왼쪽쯤에 여기 마이너스 1,1에서 곡선과 만납니다. f'3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냥 어쨌든 비율을 이렇게 예쁘게 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칸수가 딱 맞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1, 2, 3. 아, 그럼 여기에서의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시오. 사실 이제 요거 중간에 요거 테크닉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규반에서는 썼던 거라 그냥 정규반 학생들만 살짝 말고 한 10초만 한번 보세요. 미안해.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한번 보고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보세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 3분의 3이거든. 이 기울기가 1이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여기 기울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3칸 곱하기 3칸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나와요. 못 알아듣는 거. 자, 요거는 됐고. 자, 그냥 갑시다. 식 만들어 봅시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약간 이제 조금 더 빨리 풀고자 하는 건데 나중에 합시다. 자, 뭘 해야 된다고? F'3이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다시 또 같은 얘기를 할게. 우리가 F 함수를 이제 찾고 싶어. 근데 F 함수를 안 찾아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물은 게 F'3이야. F'3. 그럼 우리는 F 함수를 안 찾고 F'을 찾아도 돼.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인 여기랑 이렇게 두 군데 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갑시다. F'X가 Y는 1이 되는 이 위치가 지금 0과 2예요. F'의 식을 1을 기준으로 만들 거야. F'의 값이 1이 되는데 F가 최고차가 1이었으니까 얘는 최고차를 3으로 해주면서 근이 X 빼기 2로 그냥 이렇게 바로 F' 차원에서 식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뭔가 해결을 짓고자 할 때 차원이 되게 중요해. F로 갈래? F'로 찰래? 다행히 수투는 이제 2개밖에 없죠. 근데 미적분은 3개고. 자, 여기 어색하면은 그냥 식 만드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Y는 얘가 X 더하기 2. 그럼 fx라고 하는 애는 x 더하기 2를 가지고 식을 만들 건데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요. 미분해서 그냥 3 집어넣으시면 돼요. 일단 이제 이게 약간 작년 기준으로 작년 전까지 나오던 이제 3차 함수의 패턴이라서. 근데 이런 이제 성질이 잘 적용이 되는 그 문제들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6평에도 내가 봤을 때 하나나 2개 정도가 뭐 적용이 되지 3차 함수 나왔다 하면 다 적용이 됐었거든, 거의 100%.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는 분위기야. 어쨌든. 자, 하나를 풀어봅시다. 그 밑에 58번 풀어보죠. 자, 양심껏 풀고 얼핏 보면 쉬워 보이는데 또 은근히 또 잘 안 풀립니다. 맞습니다. 나왔어. 오케이. 자, 잠깐만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안 풀린 사람은 계속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59번도 한번 아, 과제장 내가 줬지? 안 줬나? 접수하며 과제장. 아, 줬지? 접수한 과제장 여기 풀면서 그냥 시간 남을 때는 계속 막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이거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fx가 일단 식이 나오면 식분석을 해야죠.
자, 일단 요거 변곡점의 위치도 나왔습니다. 변곡점의 위치는 x는 2. x는 2. 이게 마이너스 3의 분의 b가 변곡점 위치예요. 그러니까 3차함수가 마이너스 3의 분의 b가 중요한 변곡점이고 2차함수가 마이너스 2의 분의 b 위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까먹을 것도 없고. 자, 0,0을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가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4x. 이거 했지? 한번? 여기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변곡점 2 4 6 그러면 자연스럽게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같고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 기울기가 F'4가 같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랑 얘가 그래서 이 기울기가 사실은 뭐 4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것도 쉽지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그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요 위치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6이 되는 거지. 요 위치를 찾아라. 당연히 식으로도 많게 푸는 거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저게 뭐 좀 떠올라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6이 나고 나오면 당연하게 6이네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거의 마스터가 된 거고 변곡점의 위치도 살펴보시면서 비율도 살펴보시고 자 59번은 아마 과제장에 넣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진도를 좀 빨리 끝내봅시다. 자 61번도 한번 볼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우리 뭐 이거는 정규 수업 때도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풀어봅시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긴 3차 함수와 양의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3차 함수의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에서는 자 이거 집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중복 표현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1, 1, 2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근이 가중치가 마이너스 2랑 1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3차 함수니까 뭐 적당하게 그냥 2개 그리면 되지 뭐. 마이너스 2랑 1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2랑 1에서 그냥 케이스 나누면 되죠. 일단 여기서 근 2개라고 생각을 하고 1에서 근이 2개라고 하자고. 이거 2개밖에 없지. 3차 함수의 근이 2개 n 상황에서 최고차항 예수가 1인 상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나의 조건에서 보니 마이너스 2 기준으로 k로 봤을 때 fx dx가 일단 0이 돼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k는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질 수 있어. 여기 k가 마음대로 이거는 이제 실수 k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돼요. 마이너스 2도 되고 양수도 되고 다 돼. 자 요걸로 해볼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k를 일단 양수로 하면 정적분을 했을 때 절대로 0이 안 나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0은 나오지만 양의 상수 k라고 했어요. 양의 상수. 그래서 여기서 양수를 아무리 잡아도 정적분이 다 양수로 뜨니까 이건 안 돼. 요 기억이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적당하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왔을 때 여기랑 여기가 정적분이 0이 될 수 있는 K가 있죠. K가 있어. 요게 바로 이제 4차 함수 비율하고 연결이 돼요. 4차 함수 비율하고. 자, 4차 함수에서 요거 아까 설명했어. 4차 함수에서 이렇게 된 4차 함수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기가 기울기의 0이 되는 위치가 여기가 3대 1이라고 했어. 3대 1. 3대 1. 근데 이 4차 함수를 도함수를 만들잖아? 항상 이게 해석이 F랑 F' 이게 같이 쌍으로 항상 돌아다니게 해봐. 자, 3차 함수를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감소 여기까지 계속 음수로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져요. 3차 함수가 F'이 그치?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계속 감소 여기서 음수 여기서 증가 이 양수 여기가 3대 1 비율이란 말이야. 3대 1 비율. 여기도 3대 1의 비율이 됐을 때 3차 함수의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진다. 3차 함수의 면적이 여기 3이야. 3.
여기 딱 맞춰줘서 3대 1. 그래서 K가 2가 되면은 정확하게 면적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을 쓰는 거야. 근데 비율이 이제 3차 함수 비율만 있는 게 아니고 4차 함수 비율도 있는 거고, 이게 2차랑 3차의 관계가 있듯이 3차랑 4차의 관계도 있고,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도함수랑 3차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3차와 4차의 도함수, 원래 원함수 관계. 이 정도까지는 어쨌든 수능에서는 테크닉으로 알고 있으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렇게 어쨌든 비율만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당연히 이 비율이 성공이 된 친구들은 아마도 그 전에는 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62번 해봅시다. 62번.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4차함수 비율을 뭐 이렇게 할 만한 문제가 많지가 않아. 안타깝게도. (62번) 풀어보세요. 잘 안되면 칠판을 보고 힌트를 좀 얻어.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볼까요? 자,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4차함수도 마찬가지야.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근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해. 근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이제 그리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런 거는 보세요. x제곱에 6x 더하기 12.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일단 근이 있잖아, 근. 이게 근이 있죠? 여기를 빨리 판별식을 돌려봐. 이게 근이 있고 여기가 2차식이니까 여기에 한 번씩을 돌리면은 비제곱마이너스 4시는 음수지 근이 없어. 그러면 근은 0에서 중근이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4차 함수가 사실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뭐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관계가 중요한 건데 dx랑의 관계에서 이제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0,0은 뭐 만나는 거 이제 뻔히 보이는 거니까 떼버리고 이제 그냥 이거는 뭐 테크닉이 없어. 그냥 뭐 풀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3차식이 나오지만 요 식이 바로 그냥 3중근 형태로 2에서 2x랑
EX가 4차 함수랑 상중근으로 만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변곡점 형태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삼중근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O, A는 고정이고 이 P가 움직여요. 이제 이거 이게 이제 접선의 최적화로 뭐 다음 주 정도에 나갈 건데 자, 그냥 이렇게 좀 크게 그릴게. 여기서 곡선이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대충 봅시다. 자, 얘가 고정. 여기서 P가 움직여요. P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이 나오는 이제 문제. 이제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뭐 스타일이 한번 많을 텐데 이 문제가 나오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실제로 이게 롤의 정리죠. 롤의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실제로 수능에서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거든. 이 문제를 내야 돼. 배우니까.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요 위치를 이제 면적의 최대라는 걸 이렇게 숨기는 거야. 그래서 내는 거야. 그래서 최초에 문제를 내는 근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뭔가 확장이 돼서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를 뻗어나가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건데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평균 변화율이 고정이 되어 있고 요게 순간 변화율이 딱 정확하게 같을 때 이때 이제 삼각형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하면 여기 높이가 최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뭐 이런 대로 잡아버리면은 이 높이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위치가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같은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이 위치가 여기가 1대 3이 되는 위치 1대 3이 되는 위치다. 그래서 2를 요거를 이제 뭐 내등분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위치가 요 면적의 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최적화, 그러니까 접선의 최대 최소, 요 문제는 다음에 어쨌든 한번 더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한참 안 나왔었어. 요 스타일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교육청에서는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야.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고 내신형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수능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62, 66 과제점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이제 67번 봅시다. 67번.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고난이도 문항이라서 내가 좀 많이 얘기를 해줄게. 시키는 것보다는. 자, 일단 3차 함수 형태부터 봅시다. 3분의 1의 x세제곱에 kx제곱 더하기 1. 이걸 이제 그리려고 L을 쓰면 그냥 막 미분부터 들어가는데 구조를 먼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함수는 근으로 그리는 게 4차 함수도 근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해. 근으로 그리려면 이걸 3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빼기 3k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거를 그리는 건 되게 쉽단 말이야. 1이 없다면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쉽단 말이야. 0과 3k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 어떻게? 0에서는 중근, 3k에서는 근 하나. 근데 이걸 평행 이동해서 얘가 y는 1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은 근으로 그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게 다만 안 될 때는 이제 f'에 대한 근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자, 이 상황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었냐면 이 교육청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랭킹이어서.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냥 계산만 하면 되거든. 좀 이제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봅시다. 서로 다른 구점 A, B에서의 접선 L, M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래요. 자, 3K 제곱. 이거 뭐 미분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F'X는 X 제곱에 2KX가 3K 제곱이래.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K랑 3K가 나와요. 그러면 3K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자, 여기서 이제 비율을 씁니다. 비율
3차 함수의 비율을 쓰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k가 돼요. 여기가 k, 2k, 3k. 그럼 여기에서 접선이 이제 있대요. 이렇게 접선이 전부 다 3k 제곱이야. 자, 여기 기울기도 3k 제곱, 여기도 3k 제곱.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이제 뭐 대칭성을 가져서 변곡점 기준으로 기울기가 대칭성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의 그림이 보여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y는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fx에 접하고 x축이 평행이다라는 얘기는 요 직선이에요. 접하는데 평행, x축이 평행. fx에 접하는데 x축이 평행. 자,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나옵니다. 이 둘러싸인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 얘가 24가 된대요. 평행 사변형 구하려면 어떻게? 밑변 구해야 되고 높이 구해야 되는 거지. 밑변하고 높이 구해야 돼요. 밑변하고 높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이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사실 연립을 해도 돼. 근데 우리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연립을 하느니 직선의 방정식 안에 속해 있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걸 이용하면은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접선이 나오면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얘네를 최대한 찾아내시면은 그냥 무조건 존재하거든. 아니, 접선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래서 얘만 찾아내시면 좋아요. 얘를 찾아내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길이는 우리가 4K라는 걸 알아. 이만큼이 4K고 요만큼의 요거 찾아내면 돼요. 요거. 이 높이를 찾아내려면 이걸 찾아내고 높이는 그냥 함수값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나오니까 뭐 별건 아니야.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자, 이렇게 된 애를 여기 길이도 더해야 되고 여기 길이도 더해야 되고 얘의 기울기는 3K 제곱이에요. 3K 제곱. 자, 일단 높이부터 한번 찾아내봅시다. 높이를 찾아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함수를 만들어서 식을 만들어서 값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게 요 높이 차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대로 여기에다가 F0과 그 다음에 F의 2K를 그냥 단순하게 연산을 해. 연산하면 높이 차이가 나오지. 별거 없잖아. 그치?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함수값 차이니까. 근데 이거를 함수값의 차이를 어떻게? 함수값의 차이는 이걸 도함수 차원에서 0에서 2K 요거를 적분을 해. 뭘? 도함수를 적분을 해요. F 프라임 X. 어차피 높이 차이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높이 차이니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극대극소라서 F 프라임에 근데 우리는 2차 함수 면적 공식을 아니까 얘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라지는 게 있어.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이면 저와 얘가 3분의 1 x 세제곱이니 얘는 x 제곱으로 시작을 해. 최고차항이 1이야. 간격이 2k예요. 2k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높이 차이가 됩니다. 이 면적만큼이 높이 차라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이거 1번으로 그냥 가면 돼. 이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야. 차라리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고 1인데 여기다 2K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값이 더 빨리 나오지. 그치? 뭐 시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 구했다 치고 자, 우리는 여기 길이 구해야 돼. 여기 세모를 구해야 돼요. 자, 세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평균 변화, 순간 변화를 다시 생각해. 세모분의 네모가 바로 3K 제곱이야. 이해돼요? 세모분의 네모가 3K 제곱이라고. 그래서 세모를 구하기 위해서 세모는 이거 우리 이제 뭐 K로 표현이 됐을 테니 3K 제곱분의 네모를 이거 계산을 그냥 산수하시면 바로 나오게 돼요. 이게 계산이 이제 뭐 이때 당시 나왔을 때 계산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뭐 해설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냥 이거를 이제 접선의 방정식으로 막 때려 넣다 보니까 계산이 좀 많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깜깜하게. 예전에 이제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예쁜 문제가. 근데
근데 이런 걸 이제 뭐 배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내 생각에는 안 낼 수가 없다. 자, 이제 이거를 변형을 시킨 게 이제 68번인데 이건 과제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잘 하는 친구들은 이걸 꼭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고난이도 스타일로 가봅시다. 69번 한번 볼까요? 이거 정규 수업 때도 했는데, 정규 수업 때 이거 했지만 아마 그 옆에 변형 문제는 또 안 풀었지. 내가 그 교재에다가는 변형 문제를 안 집어넣었었고. 자, 69번이 이게 좀 지겨운 사람은 70번하고 72번 요걸 한번 풀어봐. 근데 요 문제를 이제 해설을 아직 못 듣거나 아직 못 풀어본 사람은 요거를 들어보세요. 문제가 지겨울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벌써 한 3번, 4번 했을걸? 자, 69번 갑시다. 3차함수 fx에 저때도 아마 이런 얘기 했을걸? 3차함수 fx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률상 개형을 최고창의 개수를 가렸기 때문에 뭐 아닐 수 있어 진짜. 뭐 아님 말고 원래 이 추론형은 찍는 묘미가 있습니다. 자, 가 조건에서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2개짜리 뭐 그리지 뭐.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작업을 안 하면 이제 총 4개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원래는 이제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면 원래 4개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평가원 시험에 좀 당한 상위권 학생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거를 음수 개형을 진짜 생각을 아예 못했대. 생각 자체를. 음수 개형 자체가 뭐 일단 3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고차의 개수가 중요한데 생각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게 계속 하나에 꽂혀갖고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 4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오른쪽 2개라고 했어. 자, 나조건 갑시다. f의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 3개. 수투에서는 합성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100%야.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이건 치환밖에 없어요. 치환. 그러니까 합성이 나오면 무조건 치환을 하시고 합성에 대해서는 그 테마가 좀 어려워서 마지막 4주차에 좀 집어넣어놨어. 합성 방정식 푸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원래 T로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간 걸 이미 알아. 여기 알파 베타로 세팅을 했으니까. 근데 굳이 치환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써도 되잖아. fx가 알파 베타.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식을 일부러 분리를 시키는 거야. 2개로. 이렇게 풀 수가 없으니 분리를 시켜서 풉니다. x 빼기 알파, fx가 x 빼기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2개를 풀어서 근이 3개가 나오게 해주면 돼요. 자, fx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라고 하는 직선은 뭐 알파 콤마 0을 지나고 베타 콤마 0을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직선을 만들어줘 가면서 근의 개수가 이제 3개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일단 해줘야 돼요. 4개 나오는 건 배제시키고 이런 건 어찌 잘하면 3개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뚫고 가는 게 아니고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하면 3개를 만들 수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3개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3개, 여기도 3개 만들려면 이렇게 3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건데, 자, 해석에 있어서 근의 개수가 몇 개, 근의 개수가 몇 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여기서 3개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이것도 100%야.
극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극점이야. 극점을 이제 조금만 더 완화해서 표현을 하면 요거를 접점이라고 해석이 돼요. 극점이랑 접점이랑 다른 건데요. 그런 게 아니고, 자 봐. 3차 함수가 이렇게 X축에 이렇게 딱 접해. X축이 접선인 거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면 2개. 안 접하면 1개 또는 3개. 근데 이게 3차 함수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이런 직선이 있어.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1개. 그래서 개수 변화가 생기는 그 점이 바로 이렇게 딱 접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극점이랑 연결이 되고 개수가 정확하게 딱 몇 개 이렇게 되면 몇 개 하면 다 접점이야. 왜냐면 봐봐. 이렇게 딱 접하는 상황이 이 순간 하나밖에 없어. 이 순간 하나밖에 없고 다른 데는 다 구간으로 돼. 구간. 그러니까 이런 데도 보면은 3개짜리 이렇게 구간으로 나오잖아. 구간으로. 특정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다 접하는 상황.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의 개수가 몇 개로 접선을 숨기는 거야. 그래서 기억나니? 수능 5점이라고 했고 내가 써줬는데 수능 5점. 진짜 수능엔 이게 5개 해석밖에 안 나온다는 게 진짜야. 이거는 내가 수능을 25년을 수업을 했는데 거기 어긋난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첫 번째 교점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 이게 다 점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극점에 대한 해석, 세 번째 변곡점에 대한 해석, 네 번째 점에 대한 해석, 다섯 번째 정근선에 대한 해석. 정근선. 그래서 이 5개밖에 안 나옵니다. 수능의 이제 미적분, 특히 미적분에 대한 해석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면 일단 당연히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되는 걸 그리는데 접하게 되는 근거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의 교육 과정상 우리가 접선을 배우잖아. 곡선이라고 하는 이런 애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직선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직선과 곡선의 관계가 중요해. 당연히 직선과 곡선의 관계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접하는 상황이야. 왜냐면 접선을 배우니까 교과서에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곡선이 등장하고 접선이 나오면은 얘를 일단 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해석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무조건 수능은 이제 그렇게 돼. 이게 좀 잡스러운 사설 모의고사는 아닌 것도 이제 포인트를 넣어서 하는데 그런 게 수능에서 건드릴 리가 없어. 그래서 수능은 계속 집중을 하시고 직선과 곡선은 접선이야.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거를 몰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건들이 있는데 요건 대충 지우고 F1이 4고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얘가 1이고 F'0이 이렇게 나오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계속 얘기했던 게 순간 변화율만 나와도 계속 접선 평균 변화율 이거 떠올리려고 그랬어. 순간 변화율 뒤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감각이 이게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을 하나로 계속 생각해야 돼. 하나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순간 변화율 나왔네? 이게 접선인가? 라고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1.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데서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인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F1이 또 함수값이 나왔잖아? 4가 나왔네? 아직 안 끝났어. 접선이네? 그치? 접선이네? 그럼 평균 변화율 계속 4만큼 올라갔으니 4만큼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그냥 이어지는 거야. 이게 한 번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 금요일에서부터 계속 접선 나오면 저 삼각형 그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저게 보이려면, 이게 사실 교과서를 많이 읽어보면 이게 되는데, 교과서를 안 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방식을 좀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접선, 얘네를 같은 애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 써볼게. 여기서 갑자기 배 타고 가려면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된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근은 여기서 마이너스 3, 1, 1이야. 마이너스 3, 1, 1. 1에서 접했어.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근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베타, 베타야. 마이너스 3, 베타, 베타. 이거를 더한 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베타가 이상한데? 베타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두 개고 여기서 접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두 개고 베타 하나여야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 없어지면서 베타는 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답이 돼요. 무지 어려웠던 문제야 이게. 22번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고, 자, 이 밑에 있는 게 아닌 것만 좀 체크를 하고 가봅시다. 그래서 공부할 게 무지 많죠 이게.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또 보고 계속하면서 곱씹어야 돼.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해서. 자, 기울기가 이거 조금 크게 그려볼까?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사실 기울기가 1이 나오는 점은 두 개가 있어요. 엄밀히는 여기 하나랑 여기도 하나 숨어있지.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얘네가 지금 둘 다 음수네. F1이 4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F'이 1이 기울기가 1인 점이 함수값이 4가 나와야 돼. 이거는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개에 대한 개형을 다 배제시키고 딱 하나를 남겨야 되는데 어려워요. 자, 해봅시다. 70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못 풀어도 돼. 그냥 시도만 해봐. 못 푸는 친구들 시도만 해보시고, 내가 그냥 막 바꿔서 문제가 오류일 수도 있어. 참고하시고, 안 되면 바로 알려줘. 제보를 해주세요. 답 나온 사람은 알려주고, 70번. 평가원이나 3차함수 fx 하면은 음수 개형이지만 나도 그렇고 못 맞춰 이게. 그래서 사전 모의고사 같은 데는 안 맞아요. 3차함수 fx 70번은 4개의 개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따지지 마시고, 내가 평가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도 천재이고 싶지만 뭐 아닌 걸 어떻게 하는지. 이 천재들이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갖고 이 문제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수학 제일 잘하시는 천재들이잖아. 수능 만드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문제를 만들 때 계산을 많이 안 늘려 그래. 그럼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아요. 계산이 많아지면. 근데 그런 약간 강박관념 그런 게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수능 문제 만드시는 교수님들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가끔 논술 문제 같은 게 대학교 논술 문제가 수능 문제화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답이 나온 사람은 뭐 알려주세요. 조금 어렵죠? 평가원처럼은 예쁘게 못 만들어. 너무 예쁜 문제라 숫자만 바꿔도 이상해져요. 문제가 변질이 되고.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그냥 연습 한 번 정도 했다고 치고 풀어보세요.
하나를 줬고 하나 더 잘 안 나오나? 나온 사람? 아, 나왔어? 나왔어? 자, 아니 뭐 요거는 실제로 뭐 수능 당일에 22번 풀 사람이 여기서도 뭐 몇 명 안 될 텐데 그냥 연습 정도 하시고 이따가 자습 때 그때도 안 되면은 들고 오세요.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것들 웬만한 풀을 다 풀어보세요. 뭐 72번, 71번 이런 것까지 쭉 보시고 자 74번을 가기 전에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것도 뭐 지겹게 풀었던 문제인데 자 기본기는 이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3차 함수 모양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최고차항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 방정식 7근의 개수 뭐 이렇게 됐으니 여전히 접하는 상황으로 당연히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니까 y는 x랑 그러니까 fx는 x와 f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두 개의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fx를 여기다 끼워놓고 그 다음에 둘 다 접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x라고 하는 애가 사실 이렇게 접할지 이렇게 접할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가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할지 이렇게 접할지 요거를 이제 잘 찍어줘야 돼. 이제 그걸 잘 찍어주셔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F0은 0이고 F0은 0이고 F'1이 또 1이지.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 F'1이 또 1이야. 순간변화는 저기서 또 나와요. 근데 하필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이 그 중에 하나의 길이가 또 1이야. 여기를 지나가고 그래서 얘랑도 접하면서 요 y는 x랑 접하게 하는 그림은 이제 크게 두 개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이 위쪽으로 접하게 하면은 아래쪽으로 접하지 않으니 얘를 이렇게 접하면서 동시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접하게 하는 그래프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찾아내는 거는 뭐 사실 누군가 실력 둘 다 필요한데 잘 찍어내면 뭐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죠. 자, 얘를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고 F'1이 1 여기 정확하게는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쯤에 여기 기울기가 1이 나오는 x좌표가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3차 함수 비율을 쓸 건데 3차 함수에서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한 이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에 대해서 이게 1이라는 얘기야. 여기 1 이게 그림을 여기 좀 가팔라갖고 그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변곡점 이렇게 되죠. 자, 이 비율이 딱 보이면 얘가 1이면 여기가 변곡점 위치가 2분의 1 만나는 점이 2분의 3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x좌표가 2분의 3 등간격을 이용해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어. 이거 뭐 4년, 5년밖에 안 된 문제라서 이때까지 아주 잘 적용이 됐죠. 그래서 식만 만들면 돼. 자, 이제 fx는 최고차 아직 몰라. y는 x랑 만난 점이 6이 0과 그 다음에 0에서 두 개에서 만나죠. 접하는 상황. 이렇게 접하고 2분의 3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x랑 뭐 쓰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 쓰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조건이 빠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조건을 써요. 마이너스 x랑 이 곡선이랑 y는 마이너스 x가 접해야 돼. 접해야 되는데 0은 접하는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려. ax,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길게 그냥 2로. 2는 0. 2차 함수네. 접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근이 나와야 되니 판별식 d는 0. 얘를 이용하면 그냥 바로 a 값이 나옵니다. 부담 없죠? 그래서 그 작년 기준, 물론 작년 수능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엄청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 이것도 개형을 그려내고 나면은 이게 22번으로 나온 거 제일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 줄, 두 줄, 세 줄이면 딱 답이 나오거든. 뭐 이렇게 진짜 깔끔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어. 그런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깨지긴 했죠. 약간.
하여튼 이제 요 식을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요거를 이제 중근 처리해서 판별식으로 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 말고도 방법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 또 쓸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희 다시 3차 함수를 이렇게 된 애를 봤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야. 어디다 쓸 거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자, 얘부터 써볼게. 위쪽 접선에서 보면 근이 0과 2분의 3이거든. 0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근을 썼어요. 자, 이렇게 아래쪽 접선으로 가면 이 점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럼 얘는 0 더하기 이 별에서 접한 거니까 별 더하기 별이 됩니다. 이 위치가 4분의 3이죠. 4분의 3. 4분의 3.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3차 함수의 정보가 하나가 더 드러난 건데, f의 4분의 3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니까 4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그치? 요 함수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판별식까지 안 가도 되고, 또 이제 굳이 기울기에 대한 정보로 간다면 f' 4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을 마지막까지 그냥 2번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판별식의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고, 뭐 이게 원래는 기본기니까 이런 비율이 보이면은 뭐 많이 쓰세요. 자, 하나만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몇 시야? 지금 11시 9분인데 중길로 해석을 하고, 일단 75번 합시다. 풀어보세요. 75번. 똑같아. 그치? 개형만 좀 다르게 잡은 거예요. 유치하게. 계속 수업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11개 음료수를 내가 뒤에다가 놓거든. 거기에는 딸기 과일 줄 수도 있고, 망고 줄 수도 있고, 뭐 커피도 라떼랑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일찍 오라는 의미로 놔둔 거고, 그거 못 먹었다고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냉장고 열면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이렇게 음료수 많이 있어. 살짝 유행은 지난 문제긴 한데 너무 중요해서 안 풀 수가 없네. 푼 사람은 알려주세요. 뭐 어느 정도 풀었나 대충 분위기만 보고 봅시다.
상관없어.